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인터넷 중독인가 아닌가 하는 자각에서 먼저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중독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먼저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인터넷을 나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좋은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이면 보상으로 사용하고 안 좋은 것이면 처벌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치 못할 운명이라면 차라리 절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심각한 단계인지 주의 단계인지 관심 단계인지 정상 단계인지를 먼저 스스로 자가 진단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제가 심각 단계니 주의 단계니 관심 단계니 정상이니 나누어 보았는데 이것은 민간요법보다도 더 믿을 수가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본인이 심각 단계라고 생각되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든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보고 별 심각성을 못 느끼고 그냥 제 이야기와 같은 민간요법을 믿다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심각 단계인지 테스트하는 자가진단법을 먼저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단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결석을 하거나 출근을 아예 못한 적이 있거나 인터넷을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다든지 또 인터넷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싸운다든지 또 현실인지 사이버 공간에서 일인지 구분을 못하고 현실에서 사이버 공간과 같은 일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일을 한다든지 또 인터넷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고 싶을 정도로 현실보다 인터넷 속을 더 안정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은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건 아니지만 심각한 상태로 언제든지 접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단계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 의사와 반드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가볍게 보고 있다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인이 주의 단계인지 테스트하는 자가진단법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5가지 이상 해당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수준에서 5가지 정도를 제가 제시했을 뿐입니다. 인터넷 때문에 일상생활의 지장을 종종 초래하는 단계가 있고 또 인터넷을 하다가 결석을 하거나 출근을 아예 못하고 학교나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쓰러져가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종종 있으면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터넷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난 적이 있으면 그것은 심각이라기보다는 주의 정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인지 사이버 공간의 일인지 구분을 종종 할 수 없을 때가 가끔 있으면 그것도 심각은 아니고 주의 정도 단계입니다. 인터넷 속의 아이콘으로 살고 싶을 정도로 현실보다 인터넷 속에 더 안정감을 준다는 것도 심각이라기보다는 주의 정도 단계입니다. 인터넷을 끊고
하루나 이틀을 참지 못해서 도로 연결한 적이 두세 번 있으면 이것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하면 24시간 이상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으면 이것은 주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2, 3일 정도 버틸 수 있으면 이것은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하면 먹는 것을 잊어버린다든지 또 라면이나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하루 종일 견딘다든지 심지어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으면 이것은 심각한 단계입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조리 끊어지고 온라인상의 관계만 유지하고 있으면 이것은 주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간 지 열흘 이상 지났으면 이것은 주위에서 이미 심각한 단계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단계이면 아직은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깨닫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일상생활의 지장을 한두 번 초래하는 단계일 경우는 관심 단계입니다. 언제든지 주의나 심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주의를 요하는 단계입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지각을 한다든지 아예 출근을 못하는 바람에 학교나 회사에서 문책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면 이것은 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하다가 쓰러져 갖고 119 부를 뻔한 적이 있으면 이것 또한 주의나 심각 단계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화가 나가고 직접 만나가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관심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심각한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이미 본인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사이버 공간이 더 좋을 때가 현실보다 더 많다면 이거 비중이 넘어간다면 이것도 또한 관심 단계입니다. 인터넷 속의 아이콘으로 살고 싶을 정도로 현실보다 인터넷 속이 더 행복함을 준다면 이것은 관심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끊고 일주일을 참지 못해서 도로 연결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 언제든지 주의나 심각으로 갈 수 있는 문제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면 하루 이상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심각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하면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하루 한 끼만 먹고도 열흘 이상 버틸 수 있다면 이것도 또한 주의나 심각으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관심 단계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온라인상의 관계가 오히려 더 늘고 있으면 이것은 관심 단계입니다. 방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간 지 일주일이 이미 지났으면 관심 단계인 것입니다. 인터넷 속에서 나의 성을 남자의 경우에 여자로 속인다든지 여자일 경우에 남자로 속인 적이 있으면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관심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인터넷 속에서 과장하고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못 사는 사람이 부자로 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자기를 속이는 일을 비일비재하다면 이것은 주의 내지는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현실의 나보다 인터넷 속의 내가 훨씬 멋있다고 알려져 있으면 이것은 그것을 반증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만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인터넷도 심각하거나 주위까지는 갈 가능성이 그리 흔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초기 단계일 경우에는 아래에 한 7가지 정도 이상 해당이 되면 스스로가 내가 조금 위험성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스스로가 인터넷의 중독에 대해서 심각성을 본인이 자각을 해야 할 단계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가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지각을 한다든지 학교의 선생님에게 한 소리 듣는다든지 직장 상사에게
문책을 또 잔소리를 들을 정도로 주위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하다가 본인이 거의 비몽사몽간에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 된다면 이것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뭔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사이버 공간이 더 좋을 때가 훨씬 많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인터넷 속이 현실보다 훨씬 더 행복함을 준다면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인터넷을 끊고 일주일도 못 참아서 돌연결한 적이 있으면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참으로 힘들다 하고 느낀다면 그것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하다 보면 잠을 안 자고 그냥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내가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열흘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초기 단계인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고 온라인사의 관계가 오히려 더 늘고 있다면 이것은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주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방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면 그것은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현실 나보다도 훨씬 인터넷 속에 내가 멋있게 보인다고 스스로가 느낄 때 이것은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인 단계를 심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라면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 발전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성공할 길을 찾은 단계는 정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인터넷 때문에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학교나 회사에서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생활이 오히려 윤택해짐을 느낀다면 그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더 친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현실보다 사이버 공간이 더 오히려 익숙할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 속의 아이콘으로 사고 싶을 정도 현실보다 인터넷 속이 더 행복함을 준다든지 이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인터넷을 끊으면 오히려 불편한 적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상입니다. 인터넷을 하면 몇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도 정상인 것입니다. 인터넷을 하면 패스트푸드 음식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정보를 오히려 알고 심각함을 느낄 정도로 느낀다면 그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통해서 오히려 건강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온라인상의 관계가 늘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방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일주일 정도는 견뎌도 그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서 현실보다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든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인터넷 속에서 가상현실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주위에서 현실 나보다도 인터넷 속에 내가 훨씬 멋있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이런 것들이 나쁜 관심이나 주의 또는 심각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핑계가 될 수 있다든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그냥 뭔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변명을 하는 거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또는 심각한 상태로 중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이것 가지고 너무 심한 걱정을 하거나 피해망상으로 가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선 중독이라는 말을 하려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외부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낚시나 바둑, 등산 이런 것을 취미생활로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벗어날 수 없는 흡연이나 마약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중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게임은 특히 더 애매합니다. 취미인지 중독인지. 현실 생활에서의 고단함이나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소, 그러니까 리크레이션이라는 재충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어서 현실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취미라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현실 생활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 중독과 같이 한 곳에 몰입하는 것을 나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또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단계라면 그것은 중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현실적으로 그만둘 수 없는 상태가 그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은 소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정신적인 중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남에 의해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그것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인터넷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큰 맹이라든지 요즘 인터넷 맹이라고 하죠. 그런 몰라서 인터넷에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한 경우에 충격을 받은 것 때문에 인터넷만 보면 불안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전문가와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말한 그 단계나 이 단계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정상적이 아닌지 정상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해졌다면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로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 속에서의 예절입니다. 매너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터넷을 하다가 악플에 시달려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 익명성,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뭔가를 뱉을 수 있고 말을 뱉고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장난으로 던진 돌에 깨구리가 맞아 죽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대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보는 데서는 뭐든 할 수 있다는 부끄러움을 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누군가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컴퓨터가 하는 것이고 컴퓨터가 하는 모든 것은 기록이 됩니다. 어딘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를 만나면 이 사람이 어느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뭘 봤는지 전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기도 하지만 또 자신도 모르고 범죄에 휩쓸리기도 하기 쉽지만 그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쉽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한 행동이나 댓글이 평생을 두고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또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한 댓글이나
행동이나 또는 글 때문에, 평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10년이고 20년 후에 내가 감옥소에 간다든지 형벌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한 번 한 실수를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터넷과 컴퓨터의 하나의 단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졌다 해도 몇 년 전에 내가 한 실수나 범행이나 잘못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인터넷이라는 것은 익명성이 아니라 대면성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본인이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인터넷에 대한 익명성, 비대면성으로 인한 문제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보상과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인터넷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재밌는 것으로 또 좋은 것으로 본인이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으니 보상으로 인터넷을 잠깐 즐겨도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재밌는 시간을 반대로 보냈으니까 이제부터는 공부해야지. 이제는 내가 힘든 일을 해야지. 그만큼 내가 좋은 일을, 재밌는 시간을 보낸 만큼 이제 힘든 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반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을 끝낼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스스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참을성을 요구하는 인터넷 강의라든지 정말 평소 때는 하기 힘든 일을 인터넷을 통해서 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은 일을 항상 먼저 하고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마지막 끝만 머리에 남고 마지막 끝 하나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심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좋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중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행복한 순간을 사람들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카드나 도박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대박을 터뜨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본인이 마지막에는 처벌로서 마무리를 해야만 더 이상 중독에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는 반드시 처벌을 하고 대신에 먹기 싫은 약이라든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억지로 하는 채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인터넷을 하면서 하면 인터넷도 중독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먹기 싫은 약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참고 혼자서 그냥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조깅이나 산책이나 또 마라톤 같은 걸 하면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강박감에서 벗어나기가 오히려 오프라인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안 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무력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서 힐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오프라인만 못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친구를 사귀고 교류할 수 있어서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터넷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때문에 소중한 주말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보냈다는
후회가 생기고 정말 본인이 후회된다면 그것은 인터넷이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잠깐이라고 하지만 그 잠깐이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터넷을 과감히 끊고 접고 끄고 밖으로 나가고 현실 생활에 돌아와야 됩니다. 인터넷 때문에 10대의 그 도전 정신과 용기를 10대의 그 정말 중요한 시간을 인터넷 때문에 낭비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때문에 오히려 독서나 여행을 할 기회를 놓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독서나 여행을 위해서 정보를 얻음으로써 더 현실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가본 인터넷 정보 때문에 우리가 가상현실을 통해서 운전을 해본다든지 또 낯선 곳에 찾아가 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용기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터넷이 주는 아주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과 처벌을 적절히 사용해서 오히려 인터넷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즐기고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